시험처럼 그 체중 달성까지 목표로 하고 수능 딱 끝나면은 포커스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거의 방황을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 나가는 걸 힘들어할까?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체중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좀 내가 즐겁게 먹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윈다이어트입니다. 네. 오늘은 유지어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살 뺐다가 네. 목표 체중 달성했는데 이후에 다시 쪄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다이어트 성공한 분들은 꽤 많은데 유지어터들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제 유지어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지어터가 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저는 지속성이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생활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거기서 네. 내가 만족감을 얻어야 되고. 예를 들어 뭐 양치를 3개월 동안 하루에 10번씩 하고 평생 안 한다. 그럼 건강에 별로 좋지 않잖아요. 임플란트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다이어트도 비슷해요. 3개월 동안 막 감량을 하고 건강하게 먹고 그 다음부터 그냥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사실 도루묵이거든요. 지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여서 즐거운 방식으로 삶을 세팅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독에서 좀 맞습니다. 벗어나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또 다이어트들은 과도한 부분도 있고 또 내가 좀 재미없거나 아니면 흥미 없는 것도 이제 의지로 막 하다 보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시험처럼 그 체중 달성까지 목표로 하고 수능 딱 끝나면은 포커스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맞아요. 방황을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그 이후에 좀 방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체중 감량 같은 경우도 내가 특정한 체중을 정해놓고 이거를 성취해야지라는 식으로 목표를 잡으면 그 이후로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의욕이나 동기 같은 게 없어지고 그래서 원래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여유가 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 목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취할 수 있는 성취 목표, 뭔가 계속 배우고 싶어하는 배우는 목표, 영어로 이제 러닝 골이라고 하는데요.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성취 목표는 내가 45kg 만들어야지 이렇게 45kg 너무 빡세요. 네. 여자 몸무게 너무 모르시네. 잘 모르겠어요. 특정한 몸무게를 만드는 게 이제 성취 네네. 목표라면 배우는 목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체중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좀 내가 즐겁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러한 식으로 러닝골을 설정해 놓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러닝골 사실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먹는 것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단순히 이거로 내 끼니를 때우고 허기를 때우고 하루를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내 몸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탄단지를 내가 먹고 있는가, 그리고 식이섬유를 먹고 있는가, 탄수화물은 복합탄수화물을 먹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인지를 하면서 내 음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식이에 대한 능력일 것 같고요. 운동에 대해서도 운동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빨리 걷고 많이 걸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진짜 절대 안 돼요. 관절 다 망가지고 나중에 근력 다 빠지고 근육이 빠져요. 왜 그러냐? 운동이라는 것도 요소가 4가지가 있어요. 네.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이제 코어나 밸런스. 이 4가지의 축을 내 삶에 매칭시켜 놓고 있고 이 중에 나는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한지.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채워넣기 위한 노력을 하면은 내 신체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거기서 만족감이 있거든요. 네. 먹는 거나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나를 좀 분석하고 제대로 된 이런 세팅을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을지 배우는 목표를 좀 선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대부분 뭐 닭가슴살 먹거나 아니면 쉐이크 먹거나 다이어트 도시락 먹는데요. 우리가 평생 닭가슴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먹는 즐거움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가 끝나자마자 이제 일반식으로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다이어트를 했다는 것은 나의 식이 자체가 좀 체중이 증가하는 걸 좋아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 대비 없이 그냥 원래대로 식단으로 돌아오면 사실 체중이 증가를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체중 감량이 끝나고 이제 체중을 유지할 때는 일반식 중에 어떻게 하면 이제 체중이 증가하지 않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먹던 것들의 칼로리만 줄이는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계속 배고파요. 네. 근데 배가 고프니까 똑같이 먹더라도 난 내가 좋아하는 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러면서 오히려 음식에서 케이크나 음료수나 뭔가 이런 디저트의 비중을 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오히려 우리의 몸은 근육이 빠지고 이 혈당이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더 배고프고
배고프고 결국 못 참고 먹게 되는, 네. 다이어트 했으니까 좀 적게 먹어야 돼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전체량을 막 줄이려고 하시면은 계속해서 배고프고 스트레스 받아요. 칼로리 제한의 다이어트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칼로리를 어떤 음식으로 채워 넣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 일반식으로 돌아온다라고 할 때 내가 먹었던 것들 중에 어떤 초가공식품이나 단순당 얘네를 좀 꽤 오랜 시간 안 먹었던 거거든요. 다이어트를 했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얘네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중독 물질이에요. 술이나 담배 같은. 여기에 대한 의존이 좀 떨어진 상태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초가공식품이나 액상과당은 줄이시고 내가 일반식으로 즐겼던 음식들 중에 아 이런 것들은 내가 되게 건강한데 좋아했구나 라는 것들에 오히려 처음엔 충분히 좀 드셔보시면서 네. 식사의 퀄리티를 내가 좀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서 이걸 좀 굳혀 나가시면은 몸 자체가 굉장히 대사도 원활하고 그렇게 막 이상한 허기짐 같은 걸 느끼지 않게 돼요. 충분하게 먹었기 때문에 체중이 약간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근육이 빠지거나 치방만 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나의 대사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이제 리바운드만 되는데 그러면 우리 포만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언제든 내가 다시 좀 뺄 수 있는 그런 나의 그 여유폭이 예전엔 여기에서 내 체중의 폭이 형성되었다면은 이 낮은 곳에서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나의 체중을 이렇게 좀 리밸런싱 해가는 거예요, 내 몸을. 그렇게 일반식 하면서 아 어떤 건 내가 확실히 좀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어떤 거는 괜찮구나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이용하면은 아 내가 기존의 일반식에서 어떤 부분이 좀 문제였었고 아 이걸 이렇게 좀 바꾸면 되겠다라는 걸 대비를 하면 성공적으로 유지어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재미없는 이제 과도한 운동을 다이어트 기간 동안 하는 경우는 결국엔 다이어트 끝나면 사실 안 하게 되죠. 이거 진짜 자기 성격에 맞는 거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열심히 한다고 이제 주 5일씩 이제 헬스장을 가는데 사실은 그런 분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평생 주 5일씩 헬스장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강도 자체도 내가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좀 재미있는 운동을 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 특히 사람 성격마다 다른데 지루한 거를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꾸준히 하는 늘 일상을 유지하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진짜 아침에 운동을 매일 하시던 분들인데 못 나가게 하면 진짜 막 불안감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기의 성향 차이가 있는 건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 나가는 걸 힘들어할까? 저도 그래요. 전 재미있는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내 삶에 세팅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재미있는지 찾아보면서. 네네. 그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해보시고 나한테 좀 제일 재미있는 거를 찾으셔서 하시는 게 오랫동안 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막 일주일에 막 1시간씩 몇 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운동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몸의 모든 활동 자체가 다 운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신체 같아요. 활동이죠.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대신 이제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지하철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좀 걸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상 중에 활동량 자체를 늘리는 것도 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거나 이래서 운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일상 활동량 늘리기도 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조합해서 사용하시면은 유지어터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돌아다니시거나 활동을 하시면은 시간 내서 1시간 운동하는 것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할 수가 있어요, 실제 우리 몸이. 네. 그래서 충분히 나의 활동량을 채울 수 있는 거긴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3가지 유지어터가 되는 팁을 좀 알려봤는데요. 저희 팁 잘 참고하셔서 이제 다이어트 이후에 성공적으로 그 체중을 좀 유지하시길 바라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